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이제 7월에 발생했었던 이 데이트 폭력, 그리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었던 이 사건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최근에 있었고, 법원에서는 이제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게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하기 이전에 검찰에서 10년을 구형했었단 말이에요, 이 가해자한테. 그리고 이 10년을 구형했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도 국민들이 어떤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사건이 이슈화됐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저희같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볼 수는 없으니까 10년을 구형했다라는 말을 듣고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했구나라고 짐작을 했었고, 결국 이제 최종 판결이 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상해치사죄 혐의를 인정해서 이제 7년을 선고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보통 상해치사죄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감안하면 사실 7년형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범위에서 상해치사죄의 형량이, 선고형이 정해지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사건이 데이트 폭력 사건이기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들보다는 높은 형이 선고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형량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고 어떤 혐의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도 아닌 7년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다, 이런 비난 여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냐. 피해 여성이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 가해자가 질질 끌고 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이게 이 정도 사안인데 이걸 단순히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가져가는 게 옳을지 좀 이런 고민을 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검찰에서 면밀히 수사를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상해치사죄로 기소는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왜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인정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형법상 처벌받는 범죄들은 내가 어떤 의도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이거를 저희가 법적으로는 고의라고 하는데, 이 고의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당연히 고의는 범죄자의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 머릿속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잖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나는 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뭐 위험만 가하려고 했었고 몇 번 폭행만 하려고 했었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의를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냐?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뭐 시각, 아니면 폭행한 부위, 폭행할 때 사용한 뭐 어떤 흉기, 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가 뭐 예를 들어서 정신을 잃었다, 아니면은 숨을 쉬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때 가해자가 보여줬었던 그 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내지는 단순히 그냥 폭행만 가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가해자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결국엔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감안해서 결국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고, 법원은 검찰에서 이미 상해치사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이 독단적으로 이거는 상해치사가 아니야, 살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부득이 상해치사죄를 인정해서 어떠한 선고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정해진 7년형의 선고 형량도 매우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고, 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폭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까지 폭행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국민들의 여론이 좀 더 타당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최근 들어서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강한 선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신상까지 다 공개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혼신소의 정보를 얻어서 결국 여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 결국에는 큰 범주에서는 데이트 폭력 및 고북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 교제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보복범죄라는 개념으로 통틀어서 조금 더 엄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기존 양형 기준표에 의할 때보다 좀 높은 선고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적인 현재의 분위기, 또 국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인 선고 형량에는 반영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사건은 사실 좀 안타까움이 많아서, 더군다나 최근에 선고 형량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